자, 2시간 됐으니까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이야기할 거는 여러분들이 와이색에 가보면 마지막 컴피티션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공지에 컴피티션 세 번째. 그래서 URL이 올라와 있는데 이 URL을 카피를 해서 이렇게 가보면 자, 파이낸셜 엔지니어링 컴피티션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컴피티션은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설명을 잠깐 읽어보면 이 컴피티션에서 여태까지는 우리가 컬럼 5를 맞추려고 하는 게 우리의 노력이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컬럼 8번을 새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컬럼 5는 Continuous Variable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그레션을 이용해서 컬럼 5를 프레딕트를 하는 거고 컬럼 8은 여러분들이 이 컴피티션을 억셉트하고 들어가 보면 알겠지만 0 아니면 1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컬럼 8이 0이냐 1이냐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직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내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아마 오늘도 이야기를 못 할 거고 오늘은 주로 컴피티션 2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컴피티션 3는 여기 지금 보면은 컴피티션 2하고 마찬가지로 컬럼 3가 테스트 데이터셋에 주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컴피티션 2에서 나머지 변수들을 가지고 컬럼 3를 먼저 추정을 하고 먼저 프레딕션을 하고 그리고 그 프레딕션 된 컬럼 3를 이용해서 컬럼 5를 프레딕트하면은 결과가 더 좋게 나올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내가 하려고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컬럼 2가 아니라 컴피티션 2까지 끝내고 나면 이제 요 컬럼 5를 프레딕트 하는데 문제가 없을 텐데 이제 컬럼 8은 어떻게 프레딕트를 해야 되는가 특히나 이게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기본적인 구조는 같은데 마지막에 이제 로스 펑션 그다음에 마지막 레이어를 약간 바꾸는 뭐 이것만 이제 좀 더 하면은 여러분들의 모든 컴피티션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걸 안 보여줬구나. 이게 여러분들의 오늘 멘티닷컴이고 여러분들이 멘티닷컴에 들어가서 QR 코드를 찍든지 아니면은 번호를 누르고 들어와서 나한테 질문을 남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QR 코드를 찍을 사람은 다 찍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와이색의 계속해서 이제 예전 동영상들을 다시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한 수업하고 약간의 이제 딜레이가 있지만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전 수업을 못 봤던 사람들은 가서 와이색의 와이색 금융공학의 2의 1으로 가서 요 강의 목록 중에 보면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10월 10일, 17일, 31일 그리고 11월 7일 그리고 아마 내일쯤 돼서 7일 다음이 며칠지 14일 강의 뭐 이런 거를 올리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면 되고 컴피티션 2로 컴피티션 컴피티션 1을 보면은 지금 158명이 참가를 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50명, 그다음에 여기 108명이 더 있으니까 158명인데 지금 이게 250명, 270명 정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직 120명이 안 들어왔어요.
잘 하기를 바랍니다. 컴피티션 2는 컬럼 3가 없는 상태에서 컬럼 5를 맞춰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오늘 가르쳐 줄 방법을 이용하면 여러분들이 컬럼 3를 맞추고 그 새롭게 맞춘 컬럼 3를 이용해서 컬럼 5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설명을 할 겁니다. 질문이 있군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최고점이 선택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새로운 서브미션을 했을 때 여러분들의 새로운 서브미션이 예전 서브미션보다 안 좋으면 그냥 예전 서브미션이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노트북으로 가서 새로운 노트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파이썬 노트북 그리고 create. 자, 이제 첫 번째 셀은 뭐 이제 우리가 너무 많이 해서 뭐 첫 번째 셀 당연히 잘 되는 거고 그 다음에 import TensorFlow as TF 그리고 from TensorFlow import keras 그다음에 from TensorFlow dot keras import layers. 그래서 텐서플로우 임포트하고 텐서플로우는 이제 반드시 임포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있는 두 줄은 사실은 타이핑하는 걸 좀 줄이려고 이 텐서플로우 튜토리얼이나 뭐 가이드에 보면 이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굳이 안 해도 그냥 다 자기가 그냥 말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셋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pd.read csv 그리고 train을 읽어보겠습니다. Ctrl C, Ctrl V. 이러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읽었을 테고 데이터 프레임에 뭐가 있는가를 보면은 아이디는 우리한테는 사실 필요 없는 컬럼이에요. 이거는 다 모든 데이터셋에 대해서 유니크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뭘 프리딕트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트레인 데이터셋에서 가지고 있는 건 컬럼 1, 2, 3, 4, 5, 6, 7까지 가지고 있고 우리의 목적은 컬럼 5를 맞추는 건데 테스트 데이터셋에는 컬럼 3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데이터셋은 이제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를 다 카피를 해서 걔를 features라고 놓고 features는 df.copy 바로 열고 바로 닫고 그 다음에 컬럼 5를 features에서 빼서 컬럼 5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에다가 넣을 겁니다. 그래서 features pop 그리고 컬럼 5 그리고 얘를 실행시키면 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에러가 뭐냐면은 이게 잘 됐나 해보려고 얘를 다시 한번 실행을 시키면 그 다음에는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한 게 뭐냐면은 df를 읽어왔고 그러니까 뭔가를 읽어와서 df에다 넣고 그 다음에 df에 카피본을 만들어서 features에 넣고 그리고 그 features에서 컬럼 5를 빼서 여기에 컬럼 5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에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얘를 다시 실행시키면 이미 features에는 컬럼 5가 빠져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컬럼 5가 없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컬럼 5를 또 빼내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발생했으면 결국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 다시 하나씩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2번 부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했으면 얘는 꼭 첫 번째에서만 한 번만 해야 한 번 빠져나오고 난 다음에 다시 부르면 에러가 난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뭘 할 거냐면은 컬럼 3는 컬럼 3도 빼야 되는데 왜냐면은 테스트 데이터셋이 없으니까 features top 컬럼 3 자, 그리고는 이제 features에서 id도 필요 없기 때문에 id도 그냥 빼버리겠습니다. features top id 그러면 id는 뺐지만 어디 따로 세이브를 안 시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아웃풋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결국 한 게 뭐냐면은 그냥 데이터셋에 디렉터리에 뭐가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텐서플로우 임포트하고 그다음에 읽어온 다음에 그 읽어온 애를 카피본을 만들고 거기서 컬럼 5 빼서 컬럼 5라고 새로운 변수에다 넣고 컬럼 3 빼서 컬럼 3라고 새로운 애다 넣고 그다음에 id는 필요 없으니까 그냥 빼버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각각에 뭐가 있는지 자 df를 보면 df는 변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거야 카피본에 대해서 손을 봤기 때문에 오리지널 원본은 남아 있는 거고 자, 이제 피처스를 보면 피처스에는 id 없고 왜냐면 id 빼버렸으니까 그 다음에 컬럼 3도 없고 컬럼 3는 빼서 컬럼 3라고 하는 다른 변수에다 저장시켰고 그 다음에 컬럼 5도 빼서 다른 변수에다가 저장을 시켰으니까 여기에 없습니다. 그래서 컬럼 3나 컬럼 5를 보려면은 직접 컬럼 3 하면은 어떤 값들 나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컬럼 5 하면은 어떤 값들이 나와 있을 테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데이터셋을 다 우리가 일단 정리를 한 거고 자, 지금부터 이제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오늘 내가 보여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TF 케라스 시퀀셜이라고 하는 애는 사실은 가장 간단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레이어 해서 위에서부터 그냥 하나씩밖에 쭉 하나씩 들어와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아이일 수밖에 없는데 오늘 내가 보려고 하는 거는 두 군데 이상의 소스로부터 인풋을 받을 수는 없을까? 또는 예를 들면 아웃풋이 2개 이상일 수는 없을까? 이런 애들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코드를 먼저 써보면 자, x는 tf를 쓸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케라스를 이미 임포트를 해서 케라스 그 다음에 인풋이라고 하는 레이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인풋 레이어를 이제 명시적으로 내가 만들면서 걔를 x라고 부르겠다. 그리고는 케라스한테 얘기하는 게 이 인풋 레이어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shape은 5, 바로 닫고. 그래서 왜 shape이 그냥 5냐 하면은 우리가 사용할 인풋은 여기 있는 features가 우리의 인풋이 될 거예요. 근데 얘는 보면은 컬럼 1, 2, 4, 6, 7 해서 5개의 컬럼만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다 이야기하는 게 shape이 5개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케라스는 내가 어떤 인풋을 사용할지 몰라요. 왜냐면 인풋이 뭔지 안 가르쳐줬으니까. 단지 내가 사용할 인풋이 5개의 컬럼을 가진 애다라고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지난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레이어를 설명하면서 이게 결국은 합성함수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보면은 예를 들면 뭐 y는 f of x다. 근데 지금 내가 첫 번째란 일은
X가 누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풋 레이어다. 그리고는 Y는 f of x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합니다. Y는 어떤 레이어인데 그래서 레이어인데 덴스라고 하는 레이어를 사용할 거다. 그리고는 요 덴스라고 하는 레이어 자체 요 괄호까지 포함한 애가 나의 펑션 f라고 생각을 하면 얘의 인풋은 뭐냐면은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정의한 인풋 x를 얘가 누굴런지 모르지만 그 x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얘가 그 아웃풋으로 y를 만들어내게. 그런데 이제 요 덴스 안에다가 이 덴스 레이어가 몇 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적어줘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얘는 뭐 128개의 노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는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나는 value라고 하는 애를 쓰겠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레이어를 지정해주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함수를 하나 더 쓰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번에는 누구냐면 여기 있는 y를 인풋으로 받으면서 뭔가 이제 새로운 펑션을 가지고 또 다시 y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y는 여기 있는 y하고는 사실은 달라요. 근데 그냥 여기를 똑같이 y라고 써도 그러니까 얘가 이해를 해요. 이 케라스가. 그래서 y는 layers dense 이번에 이 dense 레이어는 예를 들면 64개의 노드를 갖고 액티베이션 펑션은 뭐 여전히 value 이고 얘의 인풋이 x가 아니라 y인 거죠. 왜냐면은 방금 전에 y가 나의 아웃풋을 나왔으니까 나온 아웃풋을 다시 나의 인풋으로 받겠다. 그리고 만들어진 애가 다시 y가 되고 그리고 여기다 또 다른 레이어를 하나 더 넣겠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얘를 그냥 copy and paste 그리고는 내가 레이어의 개수를 이번에는 32개 그 다음에 하나 레이어를 더 넣고 이번에는 레이어의 개수를 그냥 마지막 한 개. 그래서 얘가 이제 마지막 레이어가 될 건데 마지막 레이어는 액티베이션 펑션 value를 쓰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0과 그 아웃풋과의 그냥 맥시멈 밸류를 구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안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요 y를 그냥 단순하게 y라고 쓰는 게 아니라 뭐 y라고 써도 예. 그래서 이게 나의 y다. 예. 그리고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모델을 디파인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 레이어가 누가 누구와 연관이 있다까지만 적은 거고 이걸 가지고 케라스의 시퀀셜이 아닌 다른 모델을 만드는 방법이 내가 나의 모델 이름을 예를 들면 뭐 first 모델 해놓고는 케라스 모델 그리고는 여기다가 input 그리고 나의 아웃풋이 누구다라고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 인풋은 누가 되냐면은 이 인풋은 x가 나의 인풋이 되겠죠. 그래서 x가 나의 인풋이 되고 나의 아웃풋은 y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예를 들면 이름을 내가 명시적으로 적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뭐 내 이름을 적겠다. 내 이름이 이거다. 그리고는 이 모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first model.summary 괄호 열고 괄호 닫고. 그래서 실행을 시켜보면 이러이러한 모델을 만들었다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든 거는 사실은 시퀀셜하고 차이점이 없어요.
시퀀셜도 이렇게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내가 이런 다른 방법 여기에 모델 그러니까 요 모델이라고 하는 애 그리고 요 모델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주면 돼요. 인풋과 아웃풋이 누구다를 명시시켜줘야 되고 명시해줘야 되고 그리고는 여러분들이 그 이전에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인풋이 어떻게 아웃풋까지 연결돼서 오는가라고 하는 거를 미리 정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얘가 인풋, 아웃풋.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름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인풋이 아니라 인풋츠 복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아웃풋이 아니라 아웃풋츠 하면서 복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이걸 이해하면 되냐면은 이 케라스 모델은 두 개 이상의 인풋도 되고 두 개 이상의 아웃풋도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인풋 그리고 여기를 아웃풋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한 경우는 인풋도 그러니까 인풋의 소스를 얘기하니까 인풋의 소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인풋의 소스는 하나밖에 없는데 하필이면 그 하나밖에 없는 인풋 소스가 5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요 케라스 인풋에다가 쉐입 5 이렇게 적은 거고 그리고 아웃풋도 여기에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적은 건데 오늘 조금 더 이따가 이제 하면은 인풋이 2개, 아웃풋도 2개인 경우를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단 만들고 나면 그러면 여기에 보면 모델 이름이 내 이름으로 바뀌어 있죠.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name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서 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각각의 레이어에도 이렇게 뭐 128 액티베이션 말고 뒷부분에다가 컴마하고 네임 한 다음에 그 레이어의 이름을 적어주면 여기에서 그 이름이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어떤 레이어인지 이제 구분을 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내가 이런 퍼스트 모델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모델은 일단 나의 인풋이 누군지 나의 아웃풋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풋의 숫자와 아웃풋의 숫자를 어떤 숫자를 사용하겠다고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 모델은 로스가 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냥 우리는 누가 누구하고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만 명시를 했지 얘의 마지막에 로스는 어떤 걸 써라. 그 다음에 실제 X 데이터와 Y 데이터는 누구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모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컴파일과 핏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first model compile 그리고 컴파일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아규먼트를 주는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나의 로스가 누구일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옵티마이저를 사용할 거다. 이 2개를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텐서플로우를 좀 더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학생들은 이 뒤에다가 이제 매트릭이라고 하는 것도 넣을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리그레션 문제에서는 매트릭이 따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는 예전에 했을 때 우리는 뭐 로스는 어떻게 했지? 로스는 뭐 MSE 이러면서 썼는데 사실은 아웃풋이 2개가 되면 로스도 2개 이상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얘를 이렇게 명시적으로 쓸게요. keras losses mean squared error.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할게요. 이런 걸 다 외워야 되나? 나도 못 외웁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옆에 화면에다가 띄워놓고 이렇게 보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스 중에 민스퀘어드 에러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죠. 그걸 모르면 안 되고 그게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의 이름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가는 텐서플로우에 가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가 하필이면 복수로 돼 있고 여기 처음 시작하는 애들이 다 대문자이고 그래서 이게 틀리면 프로그램이 안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는 아담을 쓰고 싶은데 이것도 케라스 그 다음에 옵티마이저스 얘도 복수고 하필이면 그리고 여기다가 아담 이라고 쓰면은 컴파일 부분에서 필요한 로스와 옵티마이저를 정해준 거죠. 그 다음에 얘를 핏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얘를 실제로 트레이닝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first model fit 하고 fit 다음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를 써줘야 됩니다. 첫 번째가
나의 X가 누구다, 나의 Y가 누구다, 그리고 몇 번 돌릴 거다. 요 세 가지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내 X가 누구냐면 내 X는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features였고 지금 이 문제의 경우에 우리 파이널 골은 컬럼 5를 맞추는 거니까 일단 컬럼 5라고 적고 그 다음에 epochs는 두 번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걸 테스트해 볼 때 두 번만 하면 되는 게 1이라고 하면 한 번 돌고 멈출 텐데 사실 얘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한 번은 돌아가는데 그 다음에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뭔가가 잘못돼서. 그래서 두 개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되면 당연히 세 개도 되고 네 개도 되고 100개도 되고 1000개도 되고 해서 근데 굳이 뭐 100 이러면 처음부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그러니까 딱 두 개가 되는지 안 되는지만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댄스에서 했던 거를 이 케라스 모델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모델 만들고 컴파일하고 핏 하는 것까지 하는 겁니다. 질문이 있는데 노드의 개수를 128, 64와 같이 2의 제곱수로 정하는 이유는 얘가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드를 나는 뭐 100개, 200개 이렇게 해도 컴퓨터한테는 100개를 노드가 100개인 거나 노드가 그러니까 64보다 크고 128보다 작거나 같은 내면은 그냥 다 128개 하는 것만큼의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물론 128개 하는 게 조금 더 걸리겠죠. 100개보다는. 근데 기본적으로 같은 정도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일단 그러니까 한 개는 오케이고 왜냐면 2의 영승이니까. 그다음에 두 개 하면은 조금 더 걸리겠죠. 그 다음에는 네 개까지가 같은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8개, 16개, 32개, 64개, 128개까지가 같은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128개까지 할 수 있는데 굳이 뭐 100개로 줄일 이유는 별로 없죠. 그래서 이렇게 2의 제곱을 민 숫자를 사용을 합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보면 뭐 배치 사이즈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배치 사이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64개가 한 묶음이다라고 생각해서 돌리나 63개가 한 묶음이다 해서 돌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걸리는 시간이. 그래서 기왕 그럴 바에는 64로 하는 거죠. 자, 컬럼이 5개면 쉐입이 얘가 아니라 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얘의 표현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게 튜플이다라고 하는 거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알겠는데 사실 여기다 쓰고 싶은 건 뭐냐면 딱 O라고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요 인풋 쉐입에다가는 텐서플로우가 요구하는 거는 여기다가 튜플을 적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튜플이 뭔지 모르겠다. 튜플에 하나짜리 튜플을 왜 이렇게 써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그거는 몇 주 전에 했던 데 수업을 안 들었다는 증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맞고 튜플입니다. 예. 그래서 예전 내 비디오를 다시 가서 보면은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걸 보면 이걸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컴마 O 이렇게 쓰면 에러 나요. 근데 아무튼 좋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항상 이거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줄이는 게 더 나을까? 이렇게 줄이는 게 더 나을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보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오늘 내가 할 이야기를 이제 더 듣고 나면은 모델을 더 복잡하게 또는 더 확장시킨다는 게 무슨 의미구나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시퀀셜은 할 수 있는 게 되게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64개, 32개, 뭐 16개, 8개 뭐 이러면서 쭉 그냥 그거밖에는 그거 위에 뭐 약간의 뭐 중간에 드랍 아웃 레이어를 낸다든지 뭔가를 조금 더 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한 이렇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레이어는 스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의 구조를 만드는 데는 이 펑셔널 API라고 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펑셔널 API라고 불리우는 아이인데
그거를 배우고 나면은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어쩌면은 마이너한 차이일런지 모르겠어요. 얘가 왜 이런가. 인플레이에서 쉐입을 지정하지 않으면 데이터 여러 개수를 자동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에러가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간단한 펑션을 만드는 걸 봤고, 이제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뭘 하고 싶냐면은 우리가 컬럼 1번, 2번, 4번, 6번, 7번 이렇게 5개의 컬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하고 싶은 건 이걸 가지고 컬럼 5를 찾고 싶은데, 컬럼 5를 찾기 전에 이 5개를 이용해서 컬럼 3를 먼저 프리딕션을 하면 그 컬럼 3가 컬럼 5를 프리딕트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모델을 만들고,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여러 개의 레이어가 들어간 모델인데, 결국 보면은 얘가 인풋으로 들어가고 얘가 뭘 프리딕트하게 만드냐면은 컬럼 3를 프리딕트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다시 1번, 2번, 4번, 6번, 7번을 가지고 이 여기 있는 5개와 여기 있는 하나를 전체를 다시 나의 인풋이라고 생각한 또 다른 모델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서 컬럼 5를 프레딕트하게 하는 이런 구조의 텐서플로우 모형을 만들고 싶다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러면 얘는 그냥 이 시퀀셜 모델로는 이렇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시퀀셜 모델은 일단 인풋 소스도 무조건 하나고, 그리고 쭉 나오고 난 다음에 아웃풋이 나오면 그냥 아웃풋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굳이 시퀀셜을 가지고 이해를 하려면은 이만큼을 띄어서 이걸 가지고 하나의 시퀀셜 모델을 만들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온 아웃풋을 가지고 여기다가 잘 연결을 시켜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시 돌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두 번째 컴피티션을 투 스텝 리그레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얘네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방법. 자, 어떻게 하냐? 일단 이 부분을 카피를 해올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5줄이 뭐 이게 꼭 5줄 필요 없이 중간에 댄스 이렇게 많이 없애버리지만, 얘가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로 넘어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잘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래서 얘를 카피를 하고 그 다음에 와서 얘를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위하고 이제 다르게 하기 위해서 자, x를 내가 이제 x1이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여전히 5개의 컬럼이 있는 애를 나의 쉐입이 나의 인풋이라고 하고, 나는 걔를 x1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 줄에서 x가 아니라 x1을 인풋으로 넣어야겠죠. 그래야만 모형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그대로 x로 남아 있으면 일단은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위에서 x를 정의를 했으니까. 근데 그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x1, 그 다음에 y가 나오면 그 y가 여기 들어가고, 또 y가 나오면 y가 들어가고, 그래서 제일 마지막 y가 나오면 나는 이 y를 y1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x1, y1 이렇게 부른 이유는 나는 지금 이 왼쪽 부분을 지금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 그림의 왼쪽 부분을 만들고 싶어서 여기 있는 1, 2, 4, 6, 7을 x1이라고 부를 거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컬럼 3를 y1이라고 부를 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한 다음에 얘를 실행을 시켜요. 그럼 아직 모델을 만든 건 아니라 그냥 얘가 누구다라고 지금 적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는 다시 카피해 왔던 애를 또 넣은 다음에 이번에는 이 x를 x2라고 부를게요. 그러면 이 x2는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에서는 여기에 있는 이 오른쪽에 있는 이 5개가 x2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건 이 오른쪽에 있는 5개와 그 다음에 첫 번째 모델에서 나온 요 컬럼 3에 해당하네. 이게 Y1인데 얘를 합한 애를 그 다음 모델에 인풋으로 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일단 X2를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의 레이어를 더 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 레이어는 Y를 만들어내는데 레이어의 이름이 뭐냐면 layers dot concatenate. 스펠링이 맞나? concatenate. 미리 해놓은 거 있으면 네, concatenate. 이어서 concatenate는 무슨 뜻이냐면 뭔가가 이렇게 2개가 있을 때 얘를 이 옆으로 이렇게 붙인다라고 하는 뜻이 concatenate예요.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도 다른 요 input, 뭐 dance 이런 애들은 다 대문자인데 이 concatenate는 하필이면 소문자더라고요. 나도 이게 대문자인 줄 알고 대문자로 썼다가 에러 나가지고. 그래서 그 위에서 뭔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붙이겠다. 그럼 뭐하고 뭘 붙일까? 그래서 붙이려면은 어떤 리스트에 내가 붙이려고 하는 애들을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하나는 Y1이고 또 하나는 X2. 그래서 Y1은 이 왼쪽 모델에서 나온 아웃풋 그리고 X2는 내가 지금 요 오른쪽 모델의 인풋이라고 정의하네. 이 2개를 합쳐서 컨캐터네이트 시키고 그 컨캐터네이트 시키고 난 다음에 그거를 Y라고 하는 아웃풋으로 내겠다. 그리고는 그 Y를 그 다음 모형의 인풋으로 쓰겠다. 그리고는 이제 그게 또 128개의 노드, 뭐 64개의 노드, 32개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아웃풋을 내가 Y2라고 부르겠다. 라고 실행을 시키면 지금 X1, Y1 그리고 X2, Y2가 나름 정의가 됐어요. 그리고 이걸 뭉쳐서 나의 하나의 모형으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내 세컨드 모델이 케라스 모델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인풋, 아웃풋 그래서 인풋을 뭔가 적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아웃풋도 뭔가를 적어줘야 되고 그래서 인풋은 아까 이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전체를 하나의 모양이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의 모형이라고 생각했을 때 도대체 인풋이 어디 있나 그래서 얘도 인풋이고 또 얘도 인풋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각각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X1, X2라고 불렀기 때문에 인풋에는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개를 동시에 써주려면은 리스트를 항상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X1이 나의 인풋이고 또 X2도 나의 인풋이다. 그래서 이 X1과 X2가 둘 다 나의 인풋이다. 그리고는 이제 이 모델을 생각을 해보면 아웃풋은 일단은 그냥 컬럼 3만 내가 아웃풋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아웃풋에다가는 뭐 굳이 리스트를 안 만들어도 되지만 앞에를 리스트를 했으니까 리스트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Y2가 나의 아웃풋이다. 그리고는 이제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면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 keras utils plot model 그리고는 내가 그러니까 플랫 마드를 하면 뭐 모델을 플라팅을 해주는 거겠죠. 그래서 얘 이름 적어주고 그다음에 파라미터로 show shapes true.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런 함수 이름을 어떻게 다 외우냐? 나도 못 외웁니다. 근데 단지 뭘 기억하고 있냐면 이런 함수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뭔가 막 모델을 플라팅 해주는 그런 함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그리고는 텐서플로우에 가서 서치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다는 뭘 써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에 show shapes이면서 여기에 이렇게 S자가 붙어야 된다. 이런 걸 보고는 가지고 와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꾸 쓰다 보면 그러면 외워질 수도 있고. 아무튼 얘가 뭘 해주냐면은 그림을 그려줘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가 만든 모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input to input layer. 그래서 여기 input to 뭐 dance for 이렇게 막 돼 있는데 이거는 이 텐서플로우가 순서대로 쭉 붙이는 이름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input to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얘가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레이어에다가 직접 이름을 적는 거예요. 여기다 네임 하면서 뭐라고 적어주면 그 네임이 나타나서 아 얘가 누구구나 얘가 누구구나 라고 하는 걸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에 뭐 5개에서 여기는 이제 X1이 들어가고 그게 댄스 레이어를 통해서 쭉 나온 다음에 그 아웃풋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X2와 걔네들 둘을 컨캐터네이트 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인풋을 보면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여기에 5개 그러니까 아웃풋이 하나 들어오고 그러니까 Y1이 하나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X2라고 해서 또 다시 5개가 들어오는데 걔를 컨캐터네이트 시키면 6개가 되죠. 그리고 나서 그 6개짜리가 그 다음 댄스 레이어에 인풋에 들어가서 128, 128, 128, 64, 32, 1 이러면서 아웃풋으로 나오는 모델인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걸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키냐. 자, 우리가 세컨드 모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나의 세컨드 모델은 타이핑하니까 너무 미쳤다. 그래서 아까 퍼스트 모델 부분을 카피를 해오겠습니다. 그리고는 요 퍼스트에서 이것만 일단 세컨드로 바꿔주고 얘를 돌리면 이게 자 돌려볼게요. 돌려서 이게 돌아가면 좋을 것 같은데 에러가 나요. 왜 에러가 나는가를 생각해 보면 자 우리의 인풋이 2개가 있었어요. 근데 나는 이 세컨드 모델한테 핏을 하라고 하면서 인풋을 하나만 적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은 에러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내 인풋이 2개면 2개를 다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features 그리고 또 features 하고 돌리면 이번에는 돌아가죠. 그래서 지금 내가 새롭게 만든 이 모형이 돌아간 겁니다. 근데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얘는 컬럼 5의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컬럼 3를 우리가 중간에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는 사실 그리고 컬럼 3에 대한 데이터도 가지고 있어요. 트레인 데이터셋에는. 그래서 이 컬럼 3에 대한 에러도 같이 줄이고 그래서 컬럼 3를 될 수 있으면 잘 맞추면 컬럼 5를 더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컬럼 3도 나의 아웃풋이다라고 모델한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냐면 자 우리가 세컨드 모델을 정의를 할 때 케라스 모델 인풋은 X1과 X2다. 근데 아웃풋은 Y2만 적어졌죠. 근데 사실은 Y1도 내 아웃풋이다. 다만 이 앞에 있는 모형들을 보면 Y1이 아웃풋이긴 한데 그 아웃풋이 여기 나오는 이 아웃풋이 그 다음 레이어에 인풋으로 들어갈 뿐이지 여전히 얘도 옵티마이즈를 해라 라고 시킬 수가 있어요. 그게 지금 여기에 Y2를 더 넣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모델을 해보면 사실 모델 그림에서는 바뀌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는 누가 아웃풋인지 사실 그거를 몰라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냥 모델이 이런 모습이다 라고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얘가 뭘 기억하고 있냐면 아웃풋이 두 개다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컴파일에 가서 지금 로스 펑션을 하나만 정의를 해놨죠. 그래서 아까 아웃풋이 하나밖에 없을 때는 걔에 대한 로스 펑션이 뭐다라고 적어줬는데 이제 아웃풋이 두 개이기 때문에 두 개를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뭐 keras dot losses dot mean absolute error. 내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첫 번째는 그냥 absolute error로 한번 미니마이즈 시켜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서 이 로스 부분도 리스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잘해야 되는 게 첫 번째 아웃풋이 첫 번째 로스에 해당하는 거고 두 번째 아웃풋이 두 번째 로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얘를 돌리면 돌아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돌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나한테 아웃풋이 두 개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웃풋이 컬럼 5라고 해서만 적어주면 얘가 컬럼 5가 그냥 양쪽에 다 적용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나는 내 첫 번째 아웃풋은 컬럼 3하고 비교를 하는 거고 두 번째 아웃풋은 컬럼 5하고 비교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얘를 돌려주면 얘가 컬럼 3도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컬럼 5도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는 그런 애가 만들어집니다. 질문이 있는 모양인데 윗부분 코드 당연히 다시 왜냐면은 사실 다 했어요.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자 위로 다시 돌아가 보면 우리가 뭐 첫 번째 셀은 당연히 있는 거고 자, 첫 번째 셀부터 한번 첫 번째 셀 당연히 있는 거고 두 번째 셀에서 임포트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하는 거는 이 데이터 매니플레이션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데이터 불러오고 어느 컬럼 버리고 어느 컬럼 이렇게 하고 해서 그냥 데이터 불러오고 뭐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카피본 만들고 그리고 컬럼 5 컬럼 5를 팝 시켜서 그걸 컬럼 5라고 하는 베리어블에 넣고 컬럼 3를 팝 시켜서 컬럼 3라고 하는 베리어블에 넣고 아이디가 필요 없으니까 아이디는 그냥 팝 시켜서 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뭐가 있는지 df 확인해 보고 df에는 다 있었고 features 컬럼 3와 컬럼 5가 없는 features 있고 그 다음에 컬럼 3의 값 그리고는 컬럼 5의 값 확인했고 그리고는 이제 이 부분은 내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고 실제로 오늘 우리가 하는 것은 내가 요 아래 요 트레이닝 하는 부분도 같이 카피를 해서 위로 가지고 올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거는 그다음에 그리고 이거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왼쪽 모형을 만들고 여기에서 왼쪽 모형의 아웃풋을 이용한 오른쪽 모형을 만들고 그 둘을 다 합해서 세컨드 모델이라고 하는 케라스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 걔를 전체의 모형으로 보면 인풋이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웃풋이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그걸 가지고 그냥 그림을 그린 거고 그 다음에 컴파일을 하는데 아웃풋이 두 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는 어떤 펑션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로스 펑션으로 로스 펑션을 사용할 거다. 그리고 모델을 핏을 시키는데 나의 인풋 셋이 누구다, 아웃풋 셋이 누구다라고 가르쳐줘서 모델을 피팅을 하면 된다가 오늘 이야기의 요점입니다. 자, 퍼스트 모델은 인풋 하나, 세컨드 모델은 인풋 두 개로 설정하여 콜럼 5를 찾아가는 과정인가요?
그렇죠. 퍼스트 모델에서는 인풋이 하나만 있었는데 컬럼 5를 찾을 때 컬럼 3를 찾으려고 노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컬럼 3는 나는 아예 없는 거다라고 하고 1, 2, 4, 6, 7 이렇게 5개를 가지고 컬럼 5를 맞추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모형이 뭔지를 사실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게 금융공학하고 상관없는 게 아니라 이게 콜옵션, 풋옵션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콜옵션, 풋옵션 가격을 주고는 뭘 맞추라고 하냐면은 변동성이 얼마인지를 찾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답이 있는 문제 같지만 실제로 변동성을 찾는 애는 식이 그 거꾸로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뉴메리컬한 방법으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컬럼 5가 사실은 변동성이에요. 그런데 컬럼 3는 누구냐면 이자율이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을 먼저 추정을 해보고 그리고 다른 옵션의 가격, 뭐 기초자산의 가격, 그리고 이자율 가지고 변동성을 계산을 해봐라 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자율 같은 거 모르겠다 라고 하고 그냥 변동성을 찾아도 찾기는 찾겠죠. 왜냐하면 머신러닝이니까 머신러닝은 반드시 답은 주니까. 근데 그게 얼마나 좋을지는 사실은 이자율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뭔가 타이핑을 잘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뭘 하는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여기가 x1, 그다음에 여기도 x1, 그다음에 y, 그다음에 여기는 x2, 여기는 y1, 여기는 x2,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y가 1위로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딱 생각하면 갑자기 근데 하나하나씩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핸드폰을 가지고 지금 이 화면을 찍어버려요. 내가 이걸 올려주질 않을 거거든요. 나중에 다시 이걸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 올리기는 할 거지만 이거를 예전에 컴피티션 1처럼 그냥 노트북을 또 퍼블릭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쓰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봤는데 타이핑을 빨리 못했다. 그러면 사진으로 찍으면 돼요. 그리고 확대해서 보면은 잘 보이니까. 배치 사이즈에 대한 설명. 오케이. 자, 배치 사이즈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설정하지 않으면 배치 사이즈는 디폴트 값이 32예요. 그래서 배치 사이즈가 뭘 의미하는 거냐라고 하면 배치 사이즈는 이런 걸 의미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우리가 지금 컬럼은 5개가 있었죠. 근데 이렇게 로우는 이제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완벽한 방법은 내가 어떤 미니마이제이션을 할 때 여기서 1위로 옮겨갈까? 라고 얼만큼 옮겨갈까를 계산할 때 가장 완벽한 방법은 이 모든 애를 다 사용해서 그 로스를 계산하고 거기로부터의 방향을 정하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뭐냐면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게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좀 나누자. 그래서 나눠서 요거 가지고 한번 움직이는 거 생각하고 그다음에 얘 가지고 그다음번 움직이는 거 생각하고 얘 가지고 그다음번 움직이는 거 생각하고 그러면은 전체를 사용한 게 진짜 맞는 건데 일부분만 사용했으니까 잘못 가지 않나. 그런데 이게 어 수렴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조금씩 잘못 가요. 잘못 가는데 수렴을 해요. 그래서 몇 개씩 가지고 할 거냐. 그래서 디폴트는 32개씩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입학이라고 하는 건 여기 32개, 32개, 32개에서 이걸 다 하고 나면 원 입학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이렇게 컴파일 될 때 요 숫자를 보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2940개 분의 2940개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만약에 배치 사이즈를 넣으려면 핏에다가 넣으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배치 F1 둘인데 배치 사이즈를 예를 들어서 내가 한 개로 하겠다. 그러면 자 아까는 2,900 얼마였는데 94,080개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이 트레이닝 데이터의 전체 개수가 94,080개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가지고 막 움직여서 다 하고 나면 한 입학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게 좋냐?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전체를 다 쓰는 게 가장 올바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그게 가장 정확한 건데 근데 문제는 너무 오래 걸려요. 왜냐면 한 번 움직이는데 여기 94,000개를 다 쓰기 때문에. 그래서 배치 사이즈를 그래서 지금 배치 사이즈를 작게 하니까 엄청 오래 걸리죠. 아까는 이렇게 1, 2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래서 지금 번호가 94,080이니까 너무 오래 걸리네. 자, 이게 돌아가는 동안 다시 그럼 먼저 컬럼 3를 추정, 다음으로 컬럼 3를 포함하여 컬럼 5를 추정하는 것이 세컨 모델 플랫이 보여주는 것이고요. 퍼스트 모델은 여기서 없어도 되는 건가요? 퍼스트 모델은 없어도 되고 퍼스트 모델을 설명한 이유는 내가 세컨 모델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그래서 컬럼 3를 포함해서 컬럼 5를 추정하는 게 세컨 모델입니다. 그런데 아웃풋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는데 아웃풋이 하나면 이 컬럼 5에 대한 에러만 미니마이즈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컬럼 3도 내가 아웃풋이라고 생각해서 얘도 이거에 대한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겠다고 하면 아웃풋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가보면 아직도 돌고 있네. 스탑을 시킬 수는 없고. 다른 질문 있으면 또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든 거를 사실 어디서 가서 볼 수 있냐면 내가 하는 건 다 텐서플로우에 있기 때문에 텐서플로우에 가서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는 다 이게 튜토리얼 부분이었어요. 근데 오늘 내가 설명한 거는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가이드에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에 가보면 여기에 뭐 텐서플로우 2, 베이직 근데 여기 케라스 중에 보면 펑셔널 API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펑셔널 API 부분을 내가 지금 막 축약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이거는 그냥 퍼스트 모델 같은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내용이 좀 많은데 쭉 더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런 종류의 모델을 만든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인풋이 3개, 아웃풋이 2개인을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모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를 들면 막 여기서 이렇게 막 점프를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이 컨볼루션 2D가 뭐냐, 뭐 애드가 뭐냐, 뭐 애드는 애드겠지만 컨볼루션 2D 이런 거는 사실 우리한테는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안 했는데 굳이 찾아보면 이게 뭔지 그래서 결국은 레이어를 어떻게 잘 쌓는가의 문제인 겁니다. 이 과목을 수강하고 더 심화된 내용을 익히려면 무엇이 좋은가요? 추천하는 책이나 강의가 있어요. 대학원은 말고요. 여러분들이 뭘 더 배우고 싶냐인데 금융공학에 대해서 더 배우고 싶다면은 우리 학교에서는 이제 더 이상의 내용은 없습니다. 학부에서는 대학원에서 없고요. 그러니까 금융공학에서 더 배우고 싶다는 이제 대학원 와서 이제 내 밑에서 공부하는 것밖에는 수업으로는 없는 거고 머신러닝을 더 배우고 싶다라고 하면은
요즘 이제 그런 과목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네, 뭐 전산과에도 있고 뭐 우리 또 뭐 이제 머신러닝 가르치는 예 과목들이 있어서 그런 머신러닝을 가서 더 들으면 됩니다. 쥬라바웃과 배치 사이즈는 쥬라바웃이 먼저 실행되는 게 맞나요? 아, 모르겠습니다. 어, 어느 게 먼저 실행되는지 모르겠어요. 예. 어, 재밌는 질문 같은데 나는 별로 어느 게 먼저 실행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게 자, 내가 만약에 배치 사이즈를 어, 94,000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배치 사이즈로 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예. 엄청 빨리 끝나죠. 그냥 딱딱. 왜냐면은 그 전체를 가지고 그냥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떤 게 반드시 좋다가 있으면 그게 어떤 룰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거고 많은 경우에는 다 트레이드 오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노트를 다시 보여줄 텐데 지금 쓸데없는 애들 좀 지워버리고 이게 다예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꼭 보고 싶은 학생이 있을 것 같아서 자, 첫 번째 셀은 당연히 있는 거고 자, 여기서 임포트 하는 거고 그다음에 아웃풋을 다 지워버리면 여기서 데이터 읽어오고 데이터 뭐 있는지 보고 카피하고 컬럼 5, 컬럼 3 그리고 아이디 지워버려서 데이터셋을 정리하는 부분 그리고 얘는 이제 뭐가 있는가 그 안에 뭐가 있는가를 다시 본 부분이니까 여기는 뭐 별 필요가 없고 그리고 이게 이제 심플이 아니라 첫 번째 모형 그냥 여러분들이 케라스 시퀀셜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모형인데 얘를 굳이 요 모델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면 어떻게 만드는가를 보여준 거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돌리는가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한 건 여기에 있는 요 세 개의 셀입니다. 그래서 왼쪽 모형, 오른쪽 모형, 그리고는 그걸 합한 세컨드 모델. 그래서 인풋 2개, 아웃풋 2개. 자, 노멀라이저를 사용하려면 제일 첫 줄에 넣는 겁니다. 예, 제일 첫 줄에 넣어야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노멀라이저 같은 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프리 프로세싱 그러니까 진짜를 하기 전에 앞에서 프로세스 하는 것이어서 원래는 노멀라이제이션이 레이어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그냥 밖에서 그 데이터 정리할 때 그냥 데이터 가지고 뭐 평균 빼고 뭐 분산으로 나누고 막 이런 거 하는데 쓰이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일일이 타이핑하기 귀찮으니까 사람들이 레이어로 만들어서 넣는데 사실은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를 넣으려면 미리 데이터가 어떤 값인지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은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는 레이어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파라미터 값들이 트레이닝 되는 동안에 바뀌는 게 아니라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편의를 위해서 레이어로 넣겠지만 그래서 여전히 걔가 익스페리멘탈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노트북은 이거고. 자, 여기까지였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주에는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클래시피케이션만 설명할 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합하고 뭐 이런 거는 그게 다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또 질문이 있네. 자, 이거는 내가 이렇게 컬럼 3를 지정하지 않으면 컬럼 3에 대해서는 최적화가 되지 않습니다. 지정하지 않아도 레이어가 통과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서 지금 보면 내가 이 합성함수를 설명하면서 자, x가 있는데 y는 f of x고 그다음에 그 y가 다시 들어가서 또 다른 y가 만들어지고 그 다른 y가 또 들어가서 뭐 여기 또 y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프레딕트는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x가 들어오면 얘가 얼마다, 얘가 들어오면 얘가 얼마다. 당연히 프레딕트를 하는데 특정하게 얘를 찍어서 이게 나의 아웃풋이다. 그리고 얘에 대한 로스를 최소화하도록 해라. 라고 지정하지 않으면 얘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로스를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는 얘에 해당하는 실제값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실제값이 없으면 로스를 계산을 못 해요. 그래서 그냥 프레딕트 되고 이 프레딕트 된 값이 그 다음으로 들어갈. 근데 컬럼 3는 그러니까 이 컬럼 3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x가 있고 그걸 가지고 컬럼 3를 만든 다음에 컬럼 3를 다시 G에다 넣고 뭐 얘가 Y가 됐고 그다음에 Y를 가지고 뭐 어찌어찌 해서 내가 컬럼 5를 만든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컬럼 5에 대해서는 실제 값이 있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를 비교해 가면서 얘를 이 로스를 미니마이즈 하려면은 여기에 웨이트 값을 어떻게 변해야겠다. 그래서 얘를 변화시키려면 얘를 어떻게 줄여야겠다.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게 그냥 Y면은 그래서 내가 누구를 컬럼 3라고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컬럼 3가 실제로 있으면 얘를 줄이도록 여기에 웨이트 값을 조정을 해봐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냥 나는 이제 그냥 컬럼 3 그냥 컬럼 3야 라고 하면은 걔는 그냥 다른 Y인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은데 여기에다가 이 아웃풋이 Y1이다라고 지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러면 얘에 대해서는 옵티마이즈를 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그 다음 값을 구한 거고 여기에 있는 그 다음 값을 구한 거고 다음 값을 구한 거고 다음 값을 구한 거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Y1이 여기에 들어가지만 우리가 이 Y1에 해당하는 로스와 그다음에 Y1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주지 않으면 얘는 그냥 하나의 Y일 뿐이라. 세컨 모델에서 프레딕션 할 때는 인풋을 두 개를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모델에서 인풋이 두 개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아니려면 여러분들이 모델을 어떻게 다시 잘 만들면 될까? 사실 하나인데 걔가 이렇게 다른 쪽으로 이렇게 쭉 뒤로 돌아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게 여기 있는 이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해하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어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요 위에 보면 인풋이 있는데 이 인풋이 클래스 인풋이고 쉐입이 하필이면 얘는 이제 이렇게 생기고 그래서 그 인풋을 받아다가 x라고 했고 그래서 걔를 받아다가 또 x라고 했고 그 다음에 걔를 받아다가 블락 1 아웃풋이라고 했고
이러면서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씩 잘 읽어 나가면서 '아 누가 누구하고 연결되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게 이해인 겁니다. 그래서 어 세컨 모델 내가 만든 세컨 모델에서는 인풋이 2개 이어야만 돼요. 테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를 인제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트레인시킨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에 들어가는 인풋하고 똑같은 모형의 인풋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테스트 셋을 거기다 적용시키려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모형을 만들었다는 거는 어떤 펑션에 그 코에피시언트 값이 얼마다라는 걸 다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테스트를 해 보려면 x에다가 새로운 값을 넣어야 되는데 그 x가 2개이니까 테스트도 2개를 넣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2개를 넣는 것이 될까? 앞에를 잘 이해했으면 얘도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트레인에는 컬럼 3하고 5가 있고 테스트에는 컬럼 3와 5가 없는 거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가서 데이터를 보면 예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될 건 테스트 데이터만 가지고 뭔가를 프레딕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 굳이 나는 컬럼 3도 없으니까 그냥 컬럼 3 안 쓸게.' 이래도 돼요. 예.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건 좀 더 정보를 줘. 컬럼 3를 먼저 프레딕트하고 그걸 이용해서 컬럼 5를 맞추면 좀 더 잘 맞을 것 같다. 세컨 모델의 프레딕션도 컬럼 3하고 컬럼 5가 두 가지로 다 나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웃풋을 2개를 줬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필요한 건 컬럼 5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컬럼 5만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프레딕션이라고 해야죠. 근데 컬럼 3에 대한 프레딕션도 줘요. 음. 그래서 인제 오늘 배운 예를 생각해 보면 얘를 잘 이용하면 first competition도 내가 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맨날 그냥 위에서 받아서 그거 가지고 레이어 뭐 댄스 이렇게 막 바꾸는데 어쩌면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 있지도 않을까. 그러니까 받은 다음에 여기에서의 아웃풋이 꼭 다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너뛰어서 그다음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섹션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그림이 꽤 긴 것처럼 보이는데 얘를 가지고 토이 레즈넷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토이니까 장난감 버전이겠죠. 근데 이 레즈넷이라고 하는 애가 지금 굉장히 유명한 모형이에요. 근데 그 굉장히 유명한 모형을 지금 여러분들 내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 그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텐서플로우의 장점이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모형을 만들어 볼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약간의 공부를 예 해야겠죠. 자, 어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이야기를 할 거고 다음 주에 그렇죠. 테스트에는 컬럼 3와 컬럼 5가 없는데 서브미션에서는 컬럼 5만 채우면 된다는 뜻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다음 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문 있는 학생은 남아서 나한테 질문을 하면 됩니다. 필요하면은 뭐 화면 쉐어를 할 수 있게 화면 공유를 할 수 있게 할 테니까 잘 안 돌아가는 학생은 화면을 나한테 보여주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자신이 생각해도 '이거 너무 쉬운 질문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제발 그 예전 비디오를 가서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서브미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이런 거는 답 안 할 겁니다. 예. 서브미션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가 예전에 수없이 많이 설명했기 때문에 예전 비디오 코로나 조심해야죠. 예. 고맙습니다.